할머니,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마당에 캐릭터 인형들이 인사를 하네요. 그래, 잘 다녀오마.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 루틴을 시작합니다. 저는 4편에서도 소개했듯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와 실장이라는 책임의 자리를 맡으면서 전반적인 일을 감당하며 거의 365일 출근을 합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을 둔 가족과 요양보호사, 복지사, 요양시설 측의 작은 가이드가 됐으면 해요. 제가 수년 동안 미국 이민의 삶을 살다가 돌아와 100살이 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 돌봄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원에 종사한 지 14년째네요. 그동안 2번의 현지 조사, 공단과의 갈등, 눈물 겨웠던 일, 사건 사고들, 숨겨진 요양원의 진실들을 하나하나 펼쳐서 많은 사람들의 가이드가 되면 좋겠어요. 이 영상도 어떤 거대한 구호나 감정적 눈물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날이에요. 올 한 해도 저도 여러분들도 수많은 일들을 이겨나가 힘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라고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고 결심을 하지만 대부분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차라리 중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을 줄여서 하나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타고난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글쓰기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모아두었던 메모지를 주섬주섬 꺼내서 짝을 맞춰보면 매번 신기하게도 문장이 되네요. 그동안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메모해둔 것이 옥석이 됐다고 할까요? 메모 재료를 구하는 곳도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내 친구 요양보호사들과 복지사와 간호사와 가까운 사람들과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죠.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보호자 가족, 요양보호사, 복지사, 시설 관계자분들의 리액션은 많은 시설 관계자분들께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수십만 명의 조회수보다 단 한 사람, 선생님이 원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어제 라운딩을 하면서 할머니 한 분과 있었던 일입니다. 103호에 계시는 할머니는 참 점잖으신 분이세요.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드리면 어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또 말씀하세요.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며 전화 한 통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르신, 전화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오후 라운딩 시간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냐고 물으셔요. 아드님에게 전화했더니 요즘 바빠서 못 왔는데 바쁜 일 끝나면 오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꼭 한번 오라고 하세요.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아들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하시면서 부탁을 또 하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다시 전화할게요. 이런 거짓말은 하루에도 몇 번을 합니다. 보호자 가족 여러분, 사실 실제 이름을 적고 싶었어요. 들으시면 마음 아플까봐 못 적는 것이죠. 어르신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들아, 엄마가 진짜 보고 싶다. 종환아, 엄마가 진짜 보고 싶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면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보고 싶은 것이야.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시설에 계시는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오실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안부 전화라도 가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낮에 또 다른 가족분이 어르신 면회를 오셨다 가셨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설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음식 드리는 것을 좀 막아달라고 하지만 보호자들에게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선생님 어쩌겠어요. 부모님 드시게 하려고 싸온 음식들인데 못 드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하시던 어르신이 설사를 하시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난감해해요. 어떤 때는 설사를 며칠씩 계속해요. 아마 모든 요양원이 같은 상황일 겁니다. 보호자분들이 옛날 잘 드시던 때를 생각하고 몰라서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사실 우리 요양원만 하더라도 먹는 것 하나만큼은
우리 집에서도 먹을 수 없는 최고의 영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르신은 보호자가 가져온 음식을 허겁지겁 드시니까 보호자분들이 이런저런 오해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옛날에 군대만 가면 다 건강하잖아요. 좋은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이유는 제때 식사를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량 조절은 절대적입니다. 오전 식사 시간이 끝나면 간식을 드리고, 점심 식사가 끝나면 간식, 저녁 식사 후 간식, 일정한 패턴으로 드리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몸이 쇠하여지니까 소화기관도 매년 달라져서 음식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음식을 갈아서 드시도록 한답니다. 가족분들이 가져오시는 음식을 한꺼번에 드시면 탈이 나는 것은 뻔하죠. 가져온 음식을 요양원 측에 맡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무실에 따로 보관을 해서 어르신에게 조금씩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마 직원들이 다 먹어버린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수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 일인데 한 가정에서 입소 상담을 하셨는데요. 어르신은 치매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요양원 말만 꺼내면 요양원에는 죽어도 가기 싫어하시는 할머니였어요. 부모님을 모셔보지 못한 가족들은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항상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잠시 눈만 떼면 사고를 치시니까 점점 반복되는 잔소리, 배회하시고 혼자 계실 때 가스불을 잠그지 않아 불이 날 뻔도 하고, 세면대 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가족 갈등이 되기도 하고, 문만 열면 똥냄새 때문에 난리가 나고, 주간보호를 다니시지만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어르신 지키느라 신경이 곤두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가정에서 상담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보내는 것이 옳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가정이었는데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냈다고 하면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부모님을 버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그 낙인이 찍힐까봐 그 눈치가 겁이 나서 고민하는 며느리와 아드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게 물으셔도 저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오고 싶어서 오시는 어르신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모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어쩌겠어요. 그러시면서 요양원은 감금하는 곳이라면서요. 요양원은 학대도 심하다던데, 이런 걱정을 하는 가족과 상담을 하고 요양원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요양원에 안 오시는 게 맞습니다. 오고 싶어서 오시는 어르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양원에는 또 다른 어르신들의 쉐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친구가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적응을 잘하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중에도 견디지 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까지 한 분도 적응을 못해서 나가신 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날 어르신을 모시러 갔습니다. 어르신이 떠나시는 날 며느리가 우시더라고요. 참 착한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아예 숨어서 보이시지도 않고 어머니가 떠나는 모습을 보기 싫었던가 봅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더군요. 부모와의 헤어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떠나시는 인사도 못하시는 걸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썼던 에세이가 생각나서 소개하려고 해요. 세계적으로 심금을 올려주었던 내용을 각색을 해봤어요. 제목은 요양보호사가 목격한 사랑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제게 준 교훈은 한 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양원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아버지와 아들이 앉았습니다. 아드님은 주말이라 아버지 면회를 오신 것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에게 얘야, 저기 있는 게 뭐냐? 아들이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창밖을 봤어요. 아버지, 저건 비둘기네요. 응, 비둘기구나. 나는 잘 안 보여. 잘 모르겠어. 그러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잠시 후에 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야, 저기 있는 게 뭐냐? 아버지, 저건 비둘기예요. 잠시 후에 그 질문을 또 하셨어요. 얘야, 저기 있는 게 뭐냐? 아버지, 저건 비둘기라고 했잖아요.
이제 안 물을 줄 알았던 아버지가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얘야, 저기 있는 게 뭐냐? 아버지! 비둘기라고요, 비둘기. 이렇게 큰 소리로 아들이 화를 냈는데도 잠시 후에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들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아버지, 저게 뭐냐고 왜 계속 물어보세요? 비둘기라고 말했잖아요. 비둘기. 진짜 자꾸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서 연신 화를 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는데 잠시 한숨을 쉬시더니 뭔가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리고는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기요, 선생님. 네, 어르신. 제 방 서랍에 있는 보따리를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어르신. 개인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보자기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그 보자기를 푸시더니 낡고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내는 것이었는데 표지는 벗겨지고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 노트를 여기저기를 한참 찾아보시더니 한 페이지를 열어 보이면서 얘야, 이 글을 읽어봐. 네? 뭔데요? 아들이 그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7월 15일 맑은 날씨. 오늘 아들 준호가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비둘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맑고 사랑스러워서 그 질문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답했는지 모른다. 그건 비둘기라는 새란다. 준호는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또 물었고 또 물었다.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의 목소리는 궁금하고 호기심으로 묻는 것이어서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했던 아이. 아마도 30번은 더 물었을 것이다. 언젠가 이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될 테고 아들에게 묻고 또 물어보는 날이 올 거야. 그때 이 일기를 보여주리라고 생각했다. 아이에게 비둘기야 라고 답을 한 것은 아버지는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한 것이었단다. 이런 아들이 너무도 대견스러워 오늘 하루도 아이 때문에 아름답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 아들은 그 글을 읽다가 뚝 하고 글 읽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하더니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책을 내려놓으며 아버지를 포옹하면서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는 제게 사랑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몇 번의 질문도 견디지 못했네요. 이제 아버지가 100번, 1000번이라도 물어보신다고 해도 저는 그 모든 질문에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그 사랑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니 그저 아들을 안으셨습니다. 포옹을 하면서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알려진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이지만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보기도 합니다. 복된 눈과 귀지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식사하셨는데도 밥 언제 주는 거야? 계속 그 말만 하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그런 반복되는 물음에 짜증 대신 미소로 예, 곧 갖다 드릴게요. 답을 하며 어르신의 욕구를 미소로 채워드린답니다. 여러분이 짜증나서 외면했던 그 반복되는 질문들을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사랑으로 대신 받아내고 있어요. 가족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면회를 오시거나 안부 전화를 드릴 때 위로의 말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와 같은 가르치는 말은 하지 마시고 이런 말을 하시면 좋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이 자꾸자꾸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제 마음이 아버지 곁에 어머니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뵈려 더 자주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하고 배워나가요. 우리가 돌보는 이 일이 기술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던가요? 이제 가족 모두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부모님들을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요양원은 안 갈 거야 하시던 그 어르신. 죽기보다 더 싫어했던 그 요양원에 어르신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첫날 모든 직원들의 관심 속에 첫날 밤을 잘 넘기셨어요. 이틀을 지내고 3일 밤을 지낸 어르신께서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요양원 맞지? 내가 왜 이런 곳에 오기 싫어했는지 모르겠어. 친구도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여기 있고 딴 세상이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저희는 이 한마디에 모든 수고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감사해요, 선생님들. 솔선수범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은 요양보호사들을 영웅이라 말하지 않아도 저는 영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시대의 모서리에서 이 험한 감정노동의 현장을 굳굳이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요양보호사님들께 저는 진정으로 영웅이며 천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직업이 있을까요?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에도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묵묵히 사랑으로 실천하시는 선생님들 감사해요.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도 가장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을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집 마당에 하늘거리며 피어있는 가냘픈 저 꽃의 이름이 뭘까? 한없이 여린 것 같은데 거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이른 봄이 되면 언제나 그 자리에 피어나는 이름 모를 가냘픈 작은 꽃. 자그만하지만 그 자태는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저 꽃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문득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피어납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피워내는 그런 단단함을 품고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그저 제자리를 지키며 피어나는 저 꽃처럼 이름 없이도 아름답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꿋꿋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고 싶어요. 아침마다 나를 맞이해주는 저 작은 꽃에게서 나는 오늘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작은 기쁨들이 마당의 저 꽃처럼 나의 삶 속에서 예쁘게 피어나길 소망해 본답니다. 선생님들, 우리 함께 힘내고 가요. 대문 안에 들어서니 캐릭터들이 인사를 하는 것 같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잘 다녀왔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